그리고 많이 배우면 그거 사실 뭐 하겠어요? 저도 2년제 학교 8년 다녔습니다. 졸업 못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네 의대 다니라 그랬는데 사는데 큰 지장 지금 없잖아요. 나라를 망친 사람들일수록 흔히 말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망쳤지 우리가 망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 논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였단가요? 정치데스크 시간에 충남 아산 지역에서 고액 강연이 있었다. 그 논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이 네. 고액 강연 논란이요. 충남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뭐 서울 지역까지 번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나 자치구들이 이제 김제동 씨에게 지급한 강연료의 금액이 점점 이렇게 추가로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울에서도 고액 강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동작구에서는 100분에 1,500만 원, 도봉구에서는 그보다 앞선 2017년 10월에 2시간 정도 강연에 1,500만 원, 그리고 앞서서 이제 2016년 9월에는 강동구에서 2시간가량에 1,200만 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김제동 씨에게 서울에서도 지급이 됐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제동 씨가 이제 고액 강연을 한 곳이 조금씩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도에 좀 표시를 해봤는데, 충남 이제, 뭐 논산, 아산, 그리고 서울 지역, 지금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해줬고, 경기도 지역에서 뭐 시흥, 안산, 김포 같은 데서 순회 강연, 경북 예천, 경남 양산, 저 밑에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 의원님, 이 김제동 씨 고액 강연이 뭔가 이게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자체가 정 의원께서는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라고 보세요. 김제동 씨가 많이 받았다는 문제 이전에. 예를 들면 김제동 씨가 무슨 대학교 축제 가서 또는 기업에 가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대부분 자치단체가 국비,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 교육부의 예산을 가지고 그 명목도 뭐였냐면은요.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체계 구축 사업이에요. 저 강연이. 예.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대부분 서울시에서 지원한 돈으로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저기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는 거의 10몇 %대로 굉장히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라 돈 받고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런 강연회를 한번 하는데 막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그중에 강의료도 1억 3천만 원, 1억 뭐 7천만 원을 주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당초에 교육부가 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는 그것에 맞게 수령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이 문제를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 부장 이런 것 같습니다.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 논란이 불거진 그 시점, 강연을 한 시점이 주로 보면 아닌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금 해당 지자체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으로 있는 곳에서 고액 강연이 이루어진 점.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이겠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걸 보면 경북 예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곳. 당으로 있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고요. 예. 우리 정태근 전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국비든 시비든 이게 돈의 용처는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느냐 이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요. 이 김제동 씨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프로그램 많이 봤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강의의 주제들이요. 지방분권이라든지 참여민주주의예요. 그렇다면 김제동 씨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학자라든지 정치학 쪽에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야 맞는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의문점이 많지요. 근데 김민지 기자, 이 서울 동작구에서도 이제 김제동 씨가 고액 강연을 한 거 아니냐 논란에 휩싸였는데 하나 이렇게 비교가 되는 사례가 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민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하고 좀 유명한 연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민 스님과의 강연료가 비교되는 사례가 나온 5 겁니다. 배네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민 스님은 300만 원을 줬는데 이제 김제동 씨가 1,500만 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김제동 씨 강연료가 좀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김제동 씨 고액 강연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시끄럽다. 오프닝에서 주요 뉴스로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방송인 김제동 씨의 황제 강연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경제는 추락하고 나날이 국민들 삶은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경제 호황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친정권 인사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의 최상인 특급으로 쳐도 시간당 30만 원밖에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쓴 김제동 씨 강연료, 당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정부도 잘못된 세금 운용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하고 징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데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 아니냐. 국민 세금으로 금마이크를 선물했다. 현 정부와 김제동의 공생관계다 등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 부장 어떻습니까? 예. 그 한국당 원내대표라든지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말씀을 했지만 예. 그렇게 국민 정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국민 정서와 다르지 않다. 예, 김제동 씨가 굉장히 그 재밌는 얘기, 예. 뭐 진행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의 주제가 참여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재인 정부에게 입맛에 받는 어떤 특정 주제였거든요. 예. 거기에 강연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 국민 눈높이에 있어서 이건 맞질 않죠. 뭐 2,700만 원, 1,500만 원. 지금 쏟아져 나온 것이 뭐 대부분 뭐 2,600만 원, 2,700만 원 이런 어허. 식이거든요. 네. 이거를 누가 동일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소설가 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예.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같은 강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김제동 씨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이 논란의 중심에도 좀 섰다고 하는데 김제동 씨 고액 강연과 복기왕 정무비서관 뭐 무슨 상관이에요, 김 기자? 네, 고액 강연을 한 곳 중에 충남 아산시가 있었습니다. 있죠. 그런데 김제동 씨가 아산시에서 강연을 할 당시에 이제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당시 아산시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여권 방송인의 어떤 혈세로 돈잔치한 그 강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복기왕 그 정무비서관이 김제동 씨 논란에 어떻게 보면 소환이 된 것인데 정 의원님, 글쎄요, 그 복기왕 그 아산시장도 약간 보훈 차원에서 김제동 씨에게 강연을 고액을 주고 했다. 뭐 이런 지금 의혹과 논란이 성립되는 겁니까? 그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정적으로 물론 얘기할 수 없죠. 당시 예. 복귀환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요. 이 사안구 대덕구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기자들이 교육부한테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게 됐냐 물어봤더니만 교육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해 보겠다. 그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아산시 같은 데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교육 담당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만 정부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데 돈을 쓰라는 것인지 잘 몰랐다. 잘 몰랐다. 그러고 펑펑 쓰는 거예요. 근데 저런 혁신학교 풀뿌리 교육자체 해가지고 작년에 집행된 돈이 30억 원. 올해는 45억 원으로 또 늘어나요. 예.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은 내호주머니에 나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디에 쓰라는 돈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고액 가용료를 줬다 김제동 씨한테. 예.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서 제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감사가 필요한 네? 사안이다.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이게 조부장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김제동 씨의 이 고액 강연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김제동이라는 뭐랄까 유명세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강연료를 또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 자본주의 시대에 또 당연한 논리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방송인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도 같은 얘기를 했더군요. 상품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한다. 그것이 보수가 신봉하는 시장 경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금액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눈높이. 네, 아. 시장 경제라고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건 그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예. 우리 돈 같으면 저렇게 쓰겠습니까? 펑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금액은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에서 그쪽이 교육부라든지 자치단체라는 거예요. 예. 이건 관이거든요. 관이 어떻게 다 모든 게 다 시장 경제하고 맞물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교육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강연에는 분명히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약간 좀 우려스러운 좀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